이 문제는 2022학년도 모의고사 문제 예시입니다. 이 문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아우르는 국어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실제 2022학년도 시험에 적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봤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읽으면서 풀이를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모의고사반 강의에서는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이론, 총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문제를 곁들여서 또 풉니다. 여기서는 문제 풀이 중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글 자모를 통시적 관점 밑줄, 역사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학습 내용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달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서 가와 나 자료가 있고 학생과 교사의 대화가 있고 밑에 작성 방법은 1에 해당하는 이유를 훈민정음 제조원리 밑줄, 훈민정음 제조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해라. 2에 해당하는 이유를 훈민정음 제조원리 밑줄, 훈민정음 제조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해라. 세 번째는요, 3에 해당하는 이유를 의문론적 관점으로 설명해달라. 자,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에 이런 겁니다. 작성 방법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1의 이유, 요 1에 관해서 1의 이유. 자, 1에 해당하는 이유, 이 이유는 뭐뭐다 요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훈민정음 제자원리, 이 훈민정음 제자원리 중심으로 해달라. 여기 문제 분석이죠. 두 번째. 자, 2에 해당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는 뭐뭐다. 자, 이거는 아직 답을 몰라요.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 어떻게? 훈민정음 자기가 아는 식으로 써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3의 이유가 되는데 이유는 뭐뭐다 그러면서 조건이 의문론적 관점으로 해달라. 이 의문론적 관점에서 해달라. 그러면 이 답을 쓸 때 이유는 뭐뭐다 딱 떨어지잖아. 이런 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이제 내용 한번 봅니다. 자, 가가 이런 글자가 되어 있는데요. 학생 말이 선생님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에서 왜 가와 같은 글자가 성립할 수 없나요? 그랬더니 교사가 그것은 뭐뭐 때문이야 이야기했죠. 근데 그걸 훈민정음 제자 원리 중심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우리가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주 중요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 과연 이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렇습니다. 자, 훈민정음 제자 원리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훈민정음에 있어서 글자를 만드는 원리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어떤 이야기? 상형 원리. 형태 요거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상형 형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 상형의 원리 아주 중요하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 우리 철학적인 면에서 어떤 이야기? 바로 음양의 이치가 있어요. 이 훈민정음은 음양의 이치,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이양. 자, 우리 모음으로 말한다면 음성모음, 양성모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음양의 이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글자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자, 이런 글자
이런 글자. 중세는 이게 가능합니다. 중세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이론상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차이점이 뭔지. 요거 무슨 모음? 양성 모음이 되죠. 요거는요 음성 모음이 되죠. 요거 음성 모음이 되죠. 요거 양성 모음이 됩니다. 요거 양성 모음이에요. 요거 음성 모음입니다. 요거 음성 모음이에요. 요거 양성 모음이죠. 벌써 어긋났죠. 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여야 돼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요거 양성 모음이죠. 요거 양성 모음이죠. 요거 음성 모음이죠. 요거 음성 모음이죠. 요거 양성 모음이죠. 요거 양성 모음이죠. 요거 음성 모음이죠. 요거 음성 모음이죠. 그러니까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중세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느냐? 양성, 양성, 음성, 음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양성, 음성 또는 음성, 양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안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음양의 이치가 적용이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죠. 자, 책상이 바뀌었다. 책상이 바뀌었다. 책상이 바뀌었다. 여기에 관한 것인데 우리 이 바뀌다뿐 아니라 자, 친구를 사귀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귀었다가 우리 사귀었다 이렇게 적어버리는데 과연 그게 맞냐는 이야기야. 그리고 왜 그렇게 적으면 안 돼? 이유가 뭐야? 이런 걸 또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죠.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요것을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위하고 어가 되죠. 그랬더니 이거를 줄여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써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는 에이 귀찮아 그러면서 그냥 바뀌었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도 안 돼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민정음 제자 원리 정리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 훈민정음 할 때 자, 중성이 있습니다. 중성. 이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있어서 중성에 해당하는 것, 이 중성이 우리 오늘날로 보면 이제 모음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이 중성의 제자 원리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천 그리고 지 그리고 인, 바로 천지인 요거. 우리 요 천지인 요거 삼재 모양을 본떴다 상형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꾸 무조건 외우더라고. 이거 뭐냐면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게 삼재가 되는데 이 삼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우주 삼남한상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세 가지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늘과 땅과 사람, 이 모양을 본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이 이루어지죠. 자, 옛날 사람들은요 하늘을 둥근 걸로 봤어요. 하늘을 둥근 걸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아득히 먼 곳에서 보니까 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땅을 평평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 바로 이겁니다. 이걸 이제 기본자로 정한 것이에요. 이걸 기본자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글자를요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오, 아, 그리고 우,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처음 나왔다고 해서 요걸 초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거,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거,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거, 한 번 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다시 나왔다고 다시 제자 제출자라고 그럽니다.
제출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11자로서 제자원리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죠. 정리 한번 할게요. 요게 하늘, 요게 땅, 요게 사람의 모양을 본떴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성이라 그럽니다. 이런 걸 합성이라고 그래요. 요 세 글자를 합성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아 우어 다시 한 번 더 나왔다 요야 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지금 찍어봤지만은 원래는 옛날에 붓으로 툭툭 찍는 것이거든요. 붓으로.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오, 아, 우, 어, 그 다음 요, 야, 유, 여 이렇게 이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아우오, 요요요 이런 글자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중성, 이 모음은 우리 이론상 해야 할 때 몇 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요걸 쭉 한번 정리하는데 모두 29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두 29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대로 정리를 쭉 하면 되죠. 원리대로 정리를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우선 기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 세 글자 이걸 합성한다. 오, 아, 우, 어.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나온다. 요야, 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인데 모두가 한 개의 단위예요. 주의하세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이것도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의 단위가 됩니다. 자, 여기서 특히 요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정홍수도 조금 일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이 요야유유는 이론상, 원리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 오예요. 이 플러스 압니다. 이 플러스 우예요. 이 플러스 어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훈민정음에. 이거 자, 이의 오가 돼서 요가 되고 이의 아가 돼서 야가 되고 이의 우가 돼서 유가 되고 이의 어가 돼서 여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전체가 한 개의 단위, 한 개의 단위, 한 개의 단위, 한 개의 단위가 됩니다. 다만 자, 여기에 우리가 원리상은 이 플러스 오지만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개로 나타난다는 거죠. 요거 나타날 때는 두 개다. 무슨 소리냐면 아까 처음 나왔죠. 이게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온다 그래서 하나 더 찍어준 거예요. 하나 더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양상, 요거는 원리상 이렇게 나눠줬어요. 원리상은요, 이 플러스 오, 이 플러스 아예요. 그런데 모양으로 본다면 오의 점, 아의 점, 즉 바로 둥근 거 찍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모양상. 그리고 원리상은 이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한 개의 단위가 됩니다. 몇 자? 11자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합용이 일어납니다. 요거 보세요. 요 둘을 합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와. 그리고 어떻게? 워. 이렇게 되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결합한대요. 왜?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음양의 이치. 음성은 양성은 양성, 음성. 자, 그럼 요거는 두 개의 단위입니다. 한 개와 한 개.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밑에도 이렇게 가능하죠. 어떻게? 야, 그리고 여.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됐죠. 여기에 우리가 말할 때 바로 합용자다 그래요. 두 자로 된 합용자가 됩니다. 내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합성이라 그랬죠. 이런 걸 합성이라고 그러고, 합성은요 한 개의 단위입니다. 한 개의 단위. 근데 이거는 두 개의 단위예요. 어떻게? 하나 둘 요거. 자, 이렇게 해서 네 글자가 나옵니다. 자,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게 바로 우리 문제하고 관계되는 핵심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를 모두 결합을 시킵니다. 이런 걸 이상합자라 그래요.
이상합자, 이런 걸 이상합자로 그러는데 서로 상자, 합칠 합자, 글자, 자자 모두 이를 붙여줍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 여기다가 이, 자, 여기다가 이, 이거는 없어요. 그 다음 오에다가 이, 아에다가 이, 우에다가 이, 의에다가 이. 자, 그 다음 이쪽 한번 해볼까요? 와에다가 이, 그 다음 이 워에다가 이, 그 다음 저겁니다. 요에 이, 야에 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유에 이, 그 다음 여에 이, 그 다음 와 여기에 이, 그 다음 여기에 이, 모두 이를 붙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상합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 보세요.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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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이 한 글자에 이를 다 붙였죠. 한 글자에 이를 다 붙였죠. 요게 열자가 나오죠. 요거는 한 글자로 된 이상합자예요. 요거는 한 글자로 돼 있죠. 요거는 한 글자로 돼 있죠. 그런데 요거 보세요. 하나, 둘, 여기에 이. 하나, 둘, 여기에 이. 하나, 둘, 여기에 이. 하나, 둘, 여기에 이. 요거는 네 글자가 되는데 두 글자로 된 이상합자가 되죠. 두 글자로 된 이상합자가 되죠. 정리합니다. 11자, 4자, 10자, 4자. 그러면 모두가 몇 개 되죠? 요게 15, 요게 14 해서 29가 나오죠. 외우지 않았죠. 세 글자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이를 붙여주는 것. 마지막은 이를 붙여주는 것. 이게 이상합자예요. 끝입니다. 가끔은요, 그래서 총 20합자인데 가끔은요 이런 글자도 있어요. 이런 글자. 아까는요 이거는 여기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여기에 이겁니다. 이런 글자들이 보여요. 이것들은 주로 보면은 변방에 변방, 변두리 있죠. 변방. 이거는 주로 보면 변방이라든지 아동의 말에, 이 아동의 말에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이거는 이론상은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29자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바뀌었다 이거로 돌아옵니다. 바뀌었다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바뀌었다. 자, 과연 우리 훈민정음에 만들어진 이런 글자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해야죠. 자기가 막 만들어내면 안 되죠. 원리대로 훈민정음 제자 원리대로 정리를 쭉 해줘야죠.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요거네요. 바뀌었다 요거 저거죠. 그런데 요것을 어떻게 바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위하고 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상합자. 마지막에 이를 붙였죠.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에 또 어를 붙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글자 우리 있었나요? 이런 글자 없었어요. 이런 글자가 어디 있어요? 이상합자는 게임 끝난 거예요. 여기에 또다시 어를 붙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바뀌었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뀌었다 좀. 그냥 바뀌었다 좀. 이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뀌었다 좀.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잠시 유인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음원론 중세후에서 훈민정음 지혜자 원리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음양의 이치. 훈민정음에서 모음자들을 합칠 때 음양의 이치 밑줄 음양의 이치를 고른 것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중성 29자하고 이상합자. 자, 기본자, 초줄자, 제줄자 그리고 두 자로 된 합용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한 글자로 된 이상합자가 10자가 되고 두 글자로 된 이상합자가 4자가 되죠. 해서 위에서 11자 그리고 밑에서 거기 4자
그리고 14자 해서 11자, 18자 되니 모두 29자다. 다만 요런 두 글자는 변방이나 아동의 말에 쓰이기도 했다. 자, 그리고 분석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분석 한번 봐주세요. 자, 분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오 플러스 우 플러스 요 플러스 요 이유 플러스 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에서 모음자들을 합칠 때 음양의 이치를 고려한 것과 관련이 있다. 아야와 같은 양성음과 결합할 때는 요 W 요거 반모음 오우, 이 W도 양성 계열인 오로 표기하고 어여와 같은 음성음과 결합할 때는 요 W 반모음 오우도 음성 계열인 우로 표기하는 것이다. 가는 훈민정음 합자 방식에 비춰볼 때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W에다가 그죠? 우리가 아를 붙인다. 그럼 이게 양성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오가 된다는 거예요. 반모음 오우. 근데 이 W에다가 어를 붙인다. 그죠? 이렇게 어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음성이니까 이것도 음성 우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느냐? 와가 되고, 요거는 뭐가 되느냐? 워가 된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를 붙이느냐 어를 붙이느냐. 아를 붙이면 양성이니까 오가 되고, 어를 붙이면 음성이니까 음성 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이 W 그러면 우리 반모음 오우라고 그러거든요. 이 반모음 오우라고 그래요. 어떨 때 오가 선택되고 어떨 때 우가 선택되느냐. 양성이 오면 오가 선택되고 음성이 오면 우가 선택된다. 바로 이런 내용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뀌었다 봐주세요. 바뀌었다. 위 플러스 이거는 이런 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훈민정음 합자 방식에 위와 어의 결합은 성립할 수 없다. 위는 이 상합자로서 마지막에 이를 붙이는 거예요. 이 상합자로서 우와 이가 서로 합한 글자인데 여기에 다시 어를 결합할 수는 없다. 위와 요거 위와 어를 결합한 것으로 이런 글자 성립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글자는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거기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거기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학생이 선생님 중세고나 현대고에서 왜 가와 같은 글자를 성립할 수 없나요? 교사, 그것은 바로 음양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학생, 현대고에서 바뀌었다는 준말이 없다는데 나처럼 바꿨다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사,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위가 이 상합자예요. 끝난 거예요. 거기 또다시 어를 붙인다.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학생, 어떤 사람은 바뀌었다를 바뀌었다로 줄여서 바뀌었다로 발음하는데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나요? 교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의문론적 관점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마지막은 이렇게 되나요? 자, 여기서 바뀌었답니다. 그러면 요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나요? 바뀌었다. 자, 요것이 바로 평파이러마가 일어나죠. 그죠? 요거는 바로 평파이러마가 일어나고, 그 다음 요 디귿 뒤에 요 디귿이 쌍디귿이 된다 해서 요거는 뭐가 되죠? 경험아, 된 소리 되기가 되겠네요. 그죠? 해서 평파이러마 경험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줄이면 어떻게 돼? 이걸 줄이면은요, 요거 이 줄이면 줄일 수가 없네. 어떻게 줄여? 이걸 어떻게 줄여? 어떻게 줄여? 왜냐하면 이거 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음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지금 요거 평파이러마, 그죠? 평파이러마, 이거 뭐라고? 바로 경험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발음을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바뀌었다는요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발음을 해보면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거죠. 평파이로마 그리고 경험아. 이 바뀌었다를 한번 줄여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플러스 하면 여가 되죠. 이 플러스 하면 여가 되죠. 그러면 이게 바뀌었다, 이 발음이 되네요. 이 발음이 되네요. 정리합니다. 이 발음은요, 바뀌었다, 여기서 올 수가 있죠. 여기서 올 수가 있죠. 이 발음이요, 여기서 올 수는 없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 정리합니다. 유인물입니다. 바뀌었다가 줄여서 바뀌었다가 되죠. 그런데 이거 바뀌었다, 이거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풀이 그거 최종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이 답을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거 정리 한번 해버리자고요. 자, 거기 풀이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요. 자, 풀이 첫 번째입니다. 훈민정음 합자 방식으로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해야 한다. 가는 양성모음, 음성모음 또는 그 반대로 결합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 두 번째, 훈민정음 합자 방식에 위와 의 결합은 성립할 수 없다. 이유는요, 위는 이 상합자로서 우와 이가 서로 합한 글자인데 여기에 다시 어를 결합할 수는 없다. 세 번째, 바뀌었다. 의문론적으로 보면 바뀌었다, 바뀌었다가 줄여서 바뀌었다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뀌었다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바뀌었다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요. 그리고 본 모의고사반 수업에서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 초성, 중성, 그리고 또 종성에 관한 거 총 정리를 다 해줍니다. 여기서는 문제 맞는 풀이를 쭉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 자모 통실 관점에서 왜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쭉 풀이를 해봤습니다.